저 코칭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분? 다 기억에 남기는 한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죠. 진짜 자수성가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막 집도 몇 채 있고 이런데 보일러 못 켜고 예쁜 옷 안 사고 꼭 싼 거 세일하는 것만 사고. 그러니까 그분은 미칠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돈을 못 쓰고 약간 좀 구두쇠 같이 사실 추운데 보일러도 안 트는 거 진짜 집에서 패딩을 입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까지 집에서 패딩을 입으셨다. 난 집에서 패딩 입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근데 집이 강남이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너무 미칠 노릇이어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오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나 내면에는 여전히 돈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다 뺏길 것 같고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미리 아껴둬야 될 것 같고 숨님도 하나도 안 뚱뚱한데 자꾸 스스로 뚱뚱하다고 하는 괴롭히는 것처럼 그분도 돈 써도 되는데 아니야 언제 뺏길지 모르고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아껴놔야 돼 이렇게 막 괴롭히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감정 해소를 하면서 이제 내면 깊이로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쓸 때마다 수치를 주신 거예요. 돈 쓸 일이 나갈 때마다 학교에서도 돈 쓸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으이구 뭐 돈벌레 짐덩어리 너를 안 낳았으면 우리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자라고 신발이 구멍 나서 바꿔달라 했나? 아무튼 뭐 그러셨었는데 칼발이어서 구두에 구멍이 났다 했나? 근데 그걸로 이제 또 맞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돈이 들어갈 만한 게 있으면 학대당하고 수치당했던 경험이 쌓이니까 자기 아무리 자주성가를 해서 돈이 많아져도 이 마음이 안 풀리니까 여전히 그 어린아이로 사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 나 때리지 마 이런 말도 나오고 나도 돈 편하게 쓰고 싶어. 나 사실 돈이 너무 무서워요. 왜 돈이 무섭냐? 돈을 쓰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 같거든요. 너 맞고 싶어? 너 죽고 싶어? 네가 뭔데 돈을 써? 돈 쓸 자격도 없는 게 이렇게 자기를 되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내면의 공격성이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이래도 돈에 매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푸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막 몇 달 동안 풀고.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조그마한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세일하는 것만 샀다가 세일하지 않는 거 사는 거. 근데 그러면서도 돈 아깝고 할인하는 거 사면 얼마나 세이브 되는데 이거랑 같이 있어주는 거. 그 할인된 가격만 고집하는 이유가 정가에 사면은 아깝고 돈을 낭비했다는 그 아픔을 같이 있기 싫어서 그냥 할인하는 걸 택하는 건데 할인하지 않는 정가로 사서 이제 그거를 그냥 불편을 그냥 느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도 조금 더 올려보고 난방도 좀 틀고 그러면 이제 가스비랑 뭐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덜컥하고 느끼고 발발발 떨면서 추운 집에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돈 나가는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 나가는 두려움을 마주하려면 그냥 그렇게 쓰고 느끼고 벌벌 떨고 지금 빵빵하게 틀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거든요. 지금 가스비 얼마나 올랐냐. 지금 원룸 살고 이러는 분들도 돈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집 그렇게 큰 데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살려고 돈 벌지. 그러면 이렇게 딱 바뀌는 거 보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코끝이 되게 많이 찡해지고 돈이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가난의 아픔을 느껴주면 돈에 대한 모든 그 무의식, 마음을 인정해주면 바로 부자가 된다. 또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하시는데 그럼 우리나라 다 부자예요. 그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아픔, 돈에 대한 두려움, 뭐 돈에 대한 수치심이라던가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인 가난을 겪는 거거든요. 이 아픔, 이 마음, 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인 현실이 보여준 거잖아요. 수용하면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갑자기 내가 뭐 로또 당첨돼서 부자가 되는 현실이 딱 나타나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는 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난한 게 아니었네 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는 돈이 너무 무서워서 너는 돈을 쉽게 벌면 안 돼 이러니까 계속 가난했던 건데 이거를 다 해소를 하고 나니까
뭐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 일 저 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가 있었는데 니까짓 걸 누가, 아이고 거지 같은 거를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널 좋아해? 막 이렇게 수치를 엄청 주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풀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대시해도 원래는 이런 사람은 금방 날 떠날 거야 하고 밀어냈다면 그냥 그 주는 사랑 받아서 그래서 편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편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현실은 가난의 아픔과 돈에 대한 마음을 인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돈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출될지는 모른다. 요렇게인 거죠.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자기 사랑이 되게 영성 치유에서 핵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자기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자기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기 사랑. 자기랑 사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한 10명 있는 무리에 가서 자기 사랑이 뭐예요? 하면 다 다르게 말을 할 거거든요. 비슷은 하겠지만 다 조금씩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는 이 몸을 지닌 나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의 마음이거든요. 나의 무의식, 내 존재, 내 마음의 존재, 내 마음. 그냥 내가 화난 나, 슬픈 나, 비참한 나, 이 모든 나를 자기라고 하는 거고, 자기 사랑은 마음 공부에서 수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자기 사랑이 내가 난 나를 난 단미를 사랑해. 단미 이 옷 어울려. 예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을 수용한다가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 무의식 수용, 자기 수용이 다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들인 건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내가 나 안 예쁜데 억지로 예쁘다고 하고, 안 괜찮은데 날 위해 괜찮다고 하고 막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나는 나랑 있어주는 거, 안 예뻐서 슬픈 나랑 있어주는 거, 그거거든요. 정말 그냥 100% 나와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 사랑이 나 예쁘다, 자존감 수업, 난 자존감이 높다, 뭐 이런 무슨 일이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둡고 아프고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괴물 같고 못났고 찌질하고 힘든 나를 버리지 않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들어야죠. 그게 아니게 되면은 맨날 거울 보고 너를 사랑해, 너는 예뻐,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제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런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도 계속 그거 했었어요. 루이스 헤이의 치유에 그게 나와서 그게 자기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맞아. 루이스 헤이 치유. 옛날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또 다른 각도에서는 또 그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게 맞는 그걸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이 각도에서는 이 방법이 맞다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단계, 그 다르다.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해소를 충분히 많이 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너무 슬퍼, 너무 아파,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거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한 상태로 거울 보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예뻐, 이런 거짓말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좀 해주다 보면은 그걸 믿기 시작하거든요. 너를 사랑해. 약간 이런 거랑 똑같죠. 만약에 쏨님이 이 그 살에 대해서 풀고 나시면은 그제서야, 아니 이렇게 예쁜 몸매를 갖다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난리를 쳤던 거야?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지금 내 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나한테 아니야 수마, 너는 날씬해, 너는 예뻐,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 애랑 같이 있어줘요. 나는 사실 너무 슬퍼, 나는 사실 이렇게 해서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 마음이랑 같이 있어주면,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점점 인정을 받으니까 근원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진짜네? 나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네? 나 괜찮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런 문구들이 맞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 요렇게 이제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한 친구가 저한테 약간 유머식으로 말해줬던 건데, 방탄소년단 때문에 러브 유어셀프가 되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누가 봐도 좀 심각한 상태의 비만인 미국 한 여성이 나 BTS의 그 러브 유어셀프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맥도날드 뭐 세트가 먹고 싶어서 그걸 시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는 그거를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일까? 진짜 심각한 비만 상태인데 살을 안 빼는 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나님은? 이것도 어제 워크숍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실. 연예인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죠. 저에게 연예인은 김상우 선생님, 우리 김쌤이기 우리 때문에. 구독자들의 연예인. 그죠. 저는 김상우 선생님이 그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러브 유어셀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비만이고, 근데 맥도날드를 시켰고, 그게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것도 두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진짜 편한 거면은 뭐 오케이. 근데 진짜 편한 걸까? 아니면은 러브 유어셀프라는 말을 무기 삼아서 자기 내면을 또 억누르고 그냥 먹으면서 자기 합리화 하는 걸까? 요거를 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여자랑 제가 말을 해봐야 알아요. 그 여자를 앉혀놓고 그래 그 맥도날드 먹었을 때 마음이 어땠어? 근데 넌 지금 그 몸이 정말 괜찮아? 정말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진짜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슬펐는데 이런 나도 사랑하라고? 그럼 난 맥도날드 시켜 먹어야지 해놓고 뭔가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인정받는 기분이 드니까 일시적으로 좋은 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먹어서 진짜 러브 유어셀프 그러니까 자기를 수용하는 게 된다면은 네 먹고도 편해야죠.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되어야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왜 긍정학원처럼 난 할 수 있어 100번 하면은 한 30초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일시적인 정신승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는 스스로 자가점검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거죠. 사실 살이 과하게 찌는 경우는 내면의 불균형에서 찌는 거거든요. 보호하려고. 그러면 사실 깨져 있는 거죠. 내면의 균형이. 그러면 그 몸집이 되게 큰 사람이 보호하려고 그런 거라면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분들이 원래 원체 등치가 좋으셔서 그냥 유전적으로 등치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내면의 보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덩치가 좋은 거랑 완전 뚱뚱한 건 또 다르잖아요. 뚱뚱한 거랑 그냥 풍채가 좋은 거랑 좀 근데 다르다. 완전 뚱뚱한 거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완전 뚱뚱하세요. 그래서 자녀도 뚱뚱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이 육체의 나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은 엄마 아빠의 유전자 때문에 나도 뚱뚱한 거니까 뭐 난 내면에서 뭐 불균형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 무의식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게 몸으로도 나타났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서 그 내면의 불균형, 뭔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게 이제 자식한테도 온 거죠. 근데 이게 또 뚱뚱의 기준도 애매한데 자 예쁘게 통통 이런 거는 그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정말 걷기 힘들 정도로 막 뚱뚱하고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몸집이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고도 비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이제 내면에서 뭔가 있고 그거를 음식이 결국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에너지인 것처럼 모든 게 에너지인데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폭식.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음식으로 위를 채우려는 욕구가 아니라 너무 사랑이 고픈데 정신이 허기진데 그거를 막 입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 내면에 사랑에 대한 뭔가 결핍, 뭔가 균형이 깨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이 지방이 놔주지를 않는가 아무리 뭐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뭘 해도 놔주지를 않는가 그거를 뭐 과학적이나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또 그 많은 이유가 짜라랑 나오겠지만 우리 영성, 이 무의식 차원에서 보자면 보호인 거예요. 이 지방이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식단을 해도 내가 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나오죠. 근데 또 이걸 갖다가 내면의 균형이 깨지면 또 무조건 뚱뚱하다. 그건 또 아니에요. 삐쩍 마른 분들도 있고 몸이랑 연관은 있지만 100%는 아니다. 항상 함정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나, 좀 내가 부정적으로 버린 나를 이제 내가 만나서 안아주고 수용해주면 이제 그게 현실로 드러날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정화 Q&A에 늘 언제나 등장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게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대면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네, 두려워서 이제 보려고 난 보기가 무섭다,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그건 현실 창조에 대해서 잘 알면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초보적인 질문일 것 그쵸. 같긴 한데. 그러니까 현실을 항상 거울로 세워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잖아요. 그럼 거울 속에 전 당연히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잖아요. 파란 립스틱을 바르면 당연히 파란 립스틱을 바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그 감정들을 억눌렀기 때문에 너가 지금 뭘 억눌렀는지 봐 하고 현실에서 계속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걔를 인정해주면은 덜 보여주죠. 덜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지 더 보여주는 쪽으로 가지 않죠. 그 당연한, 만약에 세수를 하면은 새까맸는데 세수를 하면 찐 회색이 되고 그 다음에 회색이 되고 연회색이 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꾸정물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두렵다고 하는 거는 더 까매질까 봐, 더 까만 나를 볼까 봐 무섭다는 건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창조 원리를 봐서도 있을 수 없는데, 그 질문하는 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무의식 정화나 감정 해소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너 이상해졌단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유난히 성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거나 자꾸 상황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져서 이거는 내가 지금 무의식 정화를 하기 때문에, 감정 해소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야. 무서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봤거나. 근데 여기에서도 바로 잡아드리자면은 감정 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인 걸 빨리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쿨한 척을 해요. 뭐 카페를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걸 주는데 뭐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놔뒀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 바쁘겠지, 바빠서 저렇게 놔뒀겠지, 쿨한 나거든요. 그쵸? 근데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은 무시당한 아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괜찮았던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그러니까 똑같이 스타벅스를 갔는데, 정화를 하다 보니 스타벅스를 갔는데 똑같이 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딱 놔뒀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해줬더니 성격이 예민해졌다. 혹은 더 옛날에는 저 사람 바쁜가 보지 라고 넘겼던 일이 예민하게 반응되니까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이렇게 인지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부정적인 감정을 봐주면은 내가 억눌렀던 게 뭔지 현실에서 더 자각을 잘 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쿨한 척, 괜찮은 척하고 넘겼던 일들이 더 이상 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되게 예민해진 것 같고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이건 거거든요. 그리고 정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죽음의 공포를 너무 정화를 안 하면 주변에서 뭐 죽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 내가 죽음의 공포를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뭐 건너 소식으로 듣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 그냥 교통사고 나서 다리만 부러진다거나 이렇게 축소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내가 더 최악의 상황을 겪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어. 또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담비님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이런 코칭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마음 공부에 관심을 네. 가진. 원래 아기 때부터도 예지몽을 좀 잘 꿨었어요. 예지몽을 잘 꿨고 촉이 잘 맞고 혹은 뭔가 동시에 뭐 보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때는 뭐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때인데 대신 그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존재한다 라는 걸 열어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가 있기는 해. 지식은 없지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저는 돈과 성공에 되게 집착했던 시기가 있어서 막 시크릿,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은 뭐 그 인생을 살 수 있고 여기 막 미쳐있던 시기가 2010년? 2011년에 그런 부류의 책이나 가르침을 이제 보고
이제 긍정에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힘들단 말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울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 억눌린 거죠, 제 안에. 그러던 시기를 이제 지나서 너무 그냥 자꾸만 죽고 싶다로 가버리는데 시도를 해도 못 죽고 자꾸 누가 살려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무슨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근데 난 착하게 돈도 다 빌려주고 다 했는데 난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여만 가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막 너무 억울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공책에도 쓰고 막 옛날 싸이월드, 페이스북 막 이런 데서도 쓰고 게시판에도 쓰고 한글 파일에도 쓰고 이랬는데 제가 하나 패턴을 발견한 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얘가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라고 적었으니까 얘가 진짜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에 집착을 했는데 제 일기장들을 다시 쫙 들여다보니까 얘가 나 싫어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뭐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 엄마 아빠 미안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엄마 아빠는 다시 사이를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즉 뭔가 두려운데 두려움을 인지해놓고 억누르면은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일이 터지든 염려했던 일이 터지든 이 패턴을 제가 반복을 해왔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억누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우는 걸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울고 시원하게 화내고 나면 되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뭔가 일이 조금씩 풀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에 집착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감정과 같이 있어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제 나름의 그 일기장들이 힌트가 되어줘서 찾았고 그때부터 이제 되게 잘 울고 친구들한테도 원래 힘들다 말 안 하고 왕언니 스타일 있죠. 분위기 메이커 스타일이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불안했거든요. 얘네가 웃어야지 좋아서 막 선물을 꺼내든 아니면 재밌는 쇼를 막 웃긴 얘기를 하든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 버려지기 싫어서거든요.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도 해보고 나 사실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정말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저 자신이 절대 쉬지도 못하겠는데 쉬게도 만들어주고 쉬어도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풀렸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했죠? 계기가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아무도 네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 맞아. 왜냐면 전 집에 와서 욕하고 울고 뭐하고 풀고 분명히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확인받을 곳이 없었는데 김상훈 선생님이 제 인생에 나타났고 김상훈 선생님 영상들 쫙쫙쫙 보니까 그래 단미 네가 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확인받는 기분. 그래서 그때부터 더 집중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나 지금 이렇게 울고 화내고 내 마음 다 봐주니까 현실이 바뀌는데 하면서도 확인을 못 받아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걸었다면 그 선생님 만나고 나서는 그냥 쭉 지금까지 계속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코칭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딱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실 건지. 진짜 어렵다. 100가지 메시지면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실컷 헤매세요. 실컷 그 헤매는 모든 길이 결국에 어디로 도착하든 다 나 자신으로 도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왜 눈물 나려고 하지 갑자기. 옛날에 제가 이 말 듣고 싶었나 봐요. 실컷 헤매고 실컷 실수하고 방황하고 실컷 놓치고 실컷 까먹고 그리고 실컷 아프고 아픔을 피하려고 막 애써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참하다, 슬프다, 사랑이 필요하다, 힘들다 그냥 그런 나랑 다 있어 주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나 울 줄 몰랐어요. 오늘 그냥 하하호호 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 제가 이 말 듣고 싶었나 봐요. 이런 실컷 감미님도 헤매라는 괜찮습니다. 토닥토닥. 좋아요. 오히려 되게 진솔한 단미님의 모습과 이야기를 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몰랐어요. 울컥할 줄.
근데 그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제 수강생분들이든 구독자분들이든 글 쓸 때 실컷 헤매라. 필요한 시간이다. 근데 정말 어디로 도착하든 나한테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다 호구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컷. 모든 길은 나로 이어져 있다. 그렇죠. 다 나로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 실컷 헤매라. 와닿네요. 네, 실컷 넘어져라. 그래서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때 알았어도 못해요. 맞아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완벽해요. 모든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 분들한테는 지금 당신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말이 또 아플까봐 또 그것도 저는 또 마음이 아픈데 이 말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해소하고 정화하셔서 이 말에도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진짜 계속 늘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네. 정신세계사니까 네네. 그거 이렇게 무의식 정화나 이제 이 영성 관련해서 그래도 이렇게 뭐 공부 계속 오래 하셨으니까 좀 제일 좋아하는 영성 분야 책이나 콘텐츠 혹시 있으세요? 너무 김상훈의 와칭 김상훈의 와칭 채널 김상훈 선생님 쓴 모든 책. 모든 책. 네. 저는 그러니까 수강생 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우물만 봐요. 네. 현실은 내면의 거울이다.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영성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영성 관련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김상훈의 와칭. 김상훈의 와칭 영상. 최근 거부터. 영상. 최근 거부터. 따끈따끈한 거부터. 아, 최근 거부터요? 네. 최근 거부터. 왜냐면 선생님이 정말 가장 최근 게 선생님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최근 영상부터 보시고 또 제가 프리글도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네. 이해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프리글 보셔도 되고 영상 보신 다음에 프리글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김상훈의 와칭 내 채널로 홍보 안 하고 김상훈의 와칭 김상훈의 와칭 영상을 보시면 사연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면서 해소를 했을까? 뭐를 억눌러서 이런 현실이 창조됐을까? 이러다 보면은 내 것도 같이 돼요. 내 거를 보는 힘도 되게 많이 키워져요. 진짜 좋은 팁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 채널은 사실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도 댓글에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라단미님과의 만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나라단미님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